피크 차이나 쇼크라. 이 피크 정점에 있다는 거죠. 차이나 중국이 말입니다. 쇼크라 그러면 이제 내려간다는 뜻이에요. 그죠? 근데 실제 피크 차이나에 대한 어떤 전망이 실제 나왔습니다. 그것도 말입니다. 뭐 해외 투자자들이나 혹은 경제학자가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중국 정부가 직접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2023년 중국 경제 성장률 전망입니다. 5%예요. 5%면 여러분 이거 거의 역대 최저 성장률 전망치입니다. 중국 국무원이 지금 전망한 수치거든요. 1994년 이후에 가장 낮은 전망치입니다. 이것을 보면 여러분 순간적으로 이제 중국이 성장률에 대해서는 이제 피크점을 찍고 앞으로 다시 6%, 7%, 8%, 9% 성장은 없다는 이야기에 신호탄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시장은 해석합니다. 어쩌면 말입니다. 그 해석은 맞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게 정치적인 의도도 있다고 해요. 정부가 성장률 전망치를 높이 잡아놓고 실제로 낮게 실적을 달성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 경우 정부의 신뢰가 떨어지니까 올해는 좀 보수적으로 잡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시장의 전망치보다도 낮게 잡은 이것은요 중국이 시장의 전망치보다가 이게 더 나빠질 거라는 예상을 정부조차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이 그래프를 보면 진짜 굉장히 놀라운 그래프입니다. 지금 2023년에 중국 정부는 5% 전망하거든요. 작년에 5.5% 전망을 했습니다마는 3% 성장하는 데 그쳤습니다. 2021년에 6% 이상 성장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8.4%나 성장했습니다. 그 정부의 전망치하고 완전히 어긋나 버리죠. 그죠? 어긋나 버리죠. 게다가 2020년에는 어려우니까 제시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말입니다. 2016년에 보면 말입니다. 정부의 성장률 목표치보다 올라간 적도 있지만 실제 정부의 성장률 목표치보다 떨어진 곳도 있습니다. 1998년에는 목표치보다 떨어졌고요. 2014년에도 보면 목표치는 7.5%였는데 실제 실적치는 7.4%로 떨어졌거든요. 앞으로 이런 결과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에 지금 5%를 정했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IMF 그러니까 국제통화기금은 올해 중국이 5.2% 성장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중국은 5% 시장의 전망치보다 더 낮게 잡은 겁니다. 이것을 보면서 말입니다. 우리는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 지표를 보면서 중국도 이제 정점을 찍고 내리막만 남았는 것은 아닌가. 앞으로 6%, 7%, 8%의 성장은 더 이상 중국에서는 없을 거다. 중국에 있는 해외 공장들이 다 진짜 많은 공장들이 이전을 했습니다. 대한민국만 하더라도 중국의 반도체 공장 외에 큰 공장들이 자동차 공장마저도 줄줄이 문을 닫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어디로 갑니까? 전부 다. 인도로 가든가 베트남으로 가든가 아니면 동남아 중심으로 많이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세계의 공장이라는 중국의 어떤 타이틀이 점점 고그라지고 있다는 것. 그러면서 첨단 기술은 또 미국 쪽으로 다 움직입니다. 반도체에 투자라든가 혹은 전기차 배터리에 투자라든가 전부 미국 쪽으로 움직입니다. 지금까지는 중국을 두고 세계의 공장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는 예측도 나오는 겁니다. 당장 말입니다. 첨단 기술의 세계의 공장은 미국이 되는 거고요. 공산품의 세계의 공장은 아세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도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의 어떤 성장률도 많이 꺾이지 않겠느냐. 이제 더 이상 중국의 성장률은
과거처럼 큰 영광을 기대하지는 못할 것 아니냐 이런 전망을 해보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지표상으로 보면 말입니다. 중국은 굉장히 나쁜 속도로 가고 있습니다. 뭐 리오프닝이 됐다, 경제활동이 재개가 됐다고 이야기하지만 중국의 수출 성장률은요 마이너스로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마이너스로. 2011년부터 마이너스로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2012년에도 마이너스로 죄송합니다. 2022년 11월에 마이너스로 떨어지기 시작해서 12월에도 마이너스로 지금 떨어지고 있는 형국이거든요. 홍콩은 더 심합니다. 11월에는 마이너스가 20%가 넘어섰고요. 2023년 1월에는 마이너스가 40%에 육박합니다. 마이너스 40%에 육박합니다. 결국 말입니다. 아시아의 어떤 허브라고 이야기하는 홍콩은 이제 더 이상 허브가 아니라는 뜻도 되는 겁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홍콩이 그만큼 무너지고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면 홍콩의 수출도 무너지고요. 중국의 수출도 무너지는 것을 보면 이제 중국도 끝났다는 이야기가 틀린 말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틀린 말이. 그만큼 말입니다. 시장에서는요. 중국에 대한 위험성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고 있고요. 과거처럼 중국이 희망이다 이런 이야기는 이제 접어두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물론 당분간 이게 뭐 공장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쑥 빼서 다른 나라에 쑥 이렇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중국은 분명히 말입니다. 공장의 역할을 할 거예요. 당분간은요. 지금이 뭐 세계 공장이 끝났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바로 끝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수출이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 이것만 보면 말입니다. 중국 경제 정점을 지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특히 말입니다. 내부 문제로 들어가 보면 더 심각합니다. 지금 부동산이 예상 외로 뭐 선전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제 중국 전역에 쥐따만 아파트만 하더라도 200군데가 넘는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중국의 부동산 상황 심상치 않습니다. 여기에다가 말입니다. 이게 탈냉전 시대가 아니라 신냉전 시대라고 했잖아요. 그죠? 신냉전 시대의 어떤 움직임도 굉장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 보세요. 2023년에 중국의 국방 예산 1조 5,537억 원 위안입니다. 37억 위안입니다. 굉장히 많이 늘어나죠. 2021년 대비해 보면 0.1%포인트 증가한 거예요. 7.2%입니다. GDP 대비. 이 말은 여러분 신냉전 체제가 더 굳혀진다는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신냉전 체제가 더 굳혀지면 경제는 어떻게 될까요? 장벽이 생깁니다. 누리엘 루비니 교수가 이야기한 것처럼 분절화가 생기는 거고요. 경제의 분절화는 결국 말입니다. 세계 경제의 저성장을 가져올 수도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지금 예상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중국 당국은요. 경제에 대한 어떤 이야기 굉장히 불안하게 보는 거예요. 리오프닝이 돼서 경제 회복이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아직 견고하지 않다 이런 판단이 지금 들어선 것 같고요. 또한 신냉전에 대비하는 국방비를 이렇게까지 올리는 것에 대해서도요. 여러분 지금 중국은요. 예상했던 것보다가 내부의 위기가 큰 것은 아닌가 그런 예측까지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지표를 보면서 제 스스로 느끼기에도요. 결국 미중 충돌 하늘에 태양이 두 개가 될 수 없다는 이야기 그 이야기가 점점 현실화되고 있구나 그런 생각 많이 하게 됩니다. 아마 이런 상황은요. 우리에게도 굉장히 나쁜 그런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신냉전 체제에 적응할 수 있는 방법 빨리 찾아서요. 우리는 적응해야 됩니다. 이게 위험한 줄타기를 하다가 혹시 말입니다. 양쪽으로부터 다 배척받는 그런 사태가 될 수도 있거든요. 저희는 분명한 것은요. 자유진영의 연대를 공고히 하면서 우리 우선주의
자국 우선주의, 대한민국 우선주의도 굉장히 빠르게 시행해야 될 때가 아닐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중국 경제의 어떤 위험성이 우리 경제에도 많이 미치고 또 미중 충돌의 어떤 위험성이 신냉전 체제로 가면서 우리 경제에 또 다른 충격까지 준다. 그런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은요, 위험이 굉장히 넘칠 때가 많거든요. 이렇게 시장에 위험이 넘칠 때는 투자도 좀 조심조심하는 것 반드시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돌다리를 두드려서 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말입니다. 오한마 큰 쇠망치로 깨보고 가야 된다는 것. 지금 상태가 아닌가 저는 또 한 번 생각해 봅니다.